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오늘 수학 시간에는 수학 2단원 각기둥과 각불 수학책 42쪽과 43쪽입니다. 우리 친구들 먼저 수학책 42쪽을 펼쳐봐 주세요. 자, 오늘 수업할 주제가 나와 있지요. 자, 오늘 수업할 주제는 바로 도전수학 각기둥과 각불을 찾아볼까요? 하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까지 각기둥에 대해서도 배우고 각불에 대해서도 배워보았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각기둥과 각불을 찾아보는 도전을 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공부할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각기둥과 각불에서 꼭지점의 수, 면의 수, 모서리의 수 사이의 규칙을 찾고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자, 사실 우리 친구들 규칙 찾는 거는 해보았습니다. 그죠? 자, 선생님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 먼저 각기둥 규칙을 찾을 때 어땠나요? 자, 먼저 꼭지점의 수는 어떻게 됐나요? 자, 이렇게 한 밑면에 변의 수가 4개면 꼭지점은 위에 4개, 밑에 4개 있어서 2배를 곱했으면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면의 수는 어떻게 찾았나요? 자, 면의 수는 이렇게 한 밑면에 변의 수만큼 이렇게 옆면의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위에 하나, 아래에 하나 되어 있으니까 한 밑면에 변의 수 더하기 2 이런 식으로 구했었습니다. 자, 모서리의 수는 어떻게 구했었나요? 자, 모서리의 수는 위에 4개, 자, 옆에 4개, 그 다음에 밑에 4개, 똑같은 게 4개씩이 3번 있으니까 한 밑면의 변의 수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우리 규칙을 찾았습니다. 그죠? 자, 규칙이 잘 기억 안 나는 친구들은 나중에 만들기를 하면서 한 번 더 규칙을 찾아봅시다. 자, 그 다음에 요런 뿔이 있습니다. 뿔은 규칙이 혹시 어떻게 됐는지 우리 친구들 기억이 나나요? 자, 먼저 모서리에서부터, 꼭지점에서부터 한번 볼까요? 꼭지점의 수는 이렇게 밑면의 변의 수, 그 다음에 각불의 꼭지점이 하나 더 있으니까 밑면의 변의 수 더하기 1 이렇게 찾았고요. 자, 그 다음 면의 수는 어떻게 찾았나요? 면의 수도 이렇게 한 밑면의 변의 수만큼 옆면이 있고 그 다음 밑면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한 밑면의 변의 수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찾았습니다. 자, 모서리의 수는 어떻게 찾았나요? 모서리의 수는 이렇게 위에 4개, 자, 밑에 똑같은 게 4개 더 있지요. 그래서 한 밑면의 변의 수 곱하기 2 이렇게 찾았습니다. 자, 선생님이 조금 빠르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선생님이 조금 빠르게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우리가 지난 시간, 그 앞에 시간을 통해서 다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복습을 잘 해온 친구들은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빨리 해도 다 알아들었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자, 아직 이렇게 너무 빠른 속도는 이해가 안 돼요 하는 친구들은 이번 시간에 만들기를 통해서 하나하나 점검해보고 규칙을 한 번 더 찾아보고 그 다음에 이 도전 수학 문제까지 모두 해결을 하고 끝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42쪽 먼저 우리 친구들 문제를 한번 읽어보고 한번 풀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문제를 다 풀고 난 다음에 선생님 영상 또 이어서 봅시다.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 연수와 준기가 그림과 같이 꼭지점을 고무차력으로 모서리를 막대로 나타내어 입체도형을 만들려고 합니다. 주어진 재료로 만들 수 있는 각기둥과 각불을 찾아봅시다. 자, 그리고 우리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림이 고무차력이 이렇게 나와 있고 선생님은 고무차력을 대신에 여기 이렇게 칠판에 붙이고 교구를 사용하기 위해서 자, 이런 걸 준비해 놨습니다. 요게 고무차력 역할을 나중에 할 겁니다. 자, 이렇게 3개, 밑으로 4개 해서 총 12개가 현재 고무차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긴 막대를 세워보면 긴 막대가 6개, 그 다음에 짧은 막대가 6개에 2줄씩 해서 12개 이렇게 그림에서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구하려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 구하려는 것은 우리가 결국 여기 있는 재료를 이용해서 각기둥과 각불을 만드는 거다. 그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적으면 되겠네요. 주어진 재료로 만들 수 있는 각기둥과 각불을 찾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그대로 적으면 되겠습니다. 주어진 재료로 만들 수 있는 각기둥과 각불. 자,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자,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를 모두 써보세요. 자,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는 우리 재료들이다, 그죠? 재료가 뭐 있었습니까? 자, 일단 꼭지점 역할을 할 고무 찰흙은 모두 몇 개 있었나요? 자, 고무 찰흙이 모두 12개가 있었습니다. 그죠? 자, 두 번째 정보는 긴 막대. 자, 긴 막대는 모두 몇 개 있었나요? 6개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짧은 막대는 몇 개가 있었나요? 자, 짧은 막대는 6개씩 두 줄 있었으니까 12개. 이렇게 있으네요. 주어진 정보는 이렇게 세 가지였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주어진 재료로 만들 수 있는 각기둥과 각부를 찾아보세요. 자, 해서 우리 찾아볼 겁니다. 자, 그 밑에 거 함께 볼게요. 내가 찾은 각기둥과 각부를 친구들과 비교해 보세요. 지금 우리 영상으로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어서 친구들과는 비교할 수 없다,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하는 것과 우리 친구들 직접 한 것과 비교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고무 찰흙을 꼭지점으로, 막대를 모서리로 생각할 때 꼭지점, 모서리, 면의 수를 말해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주어진 재료로 각기둥이나 각부를 만들 거예요. 만들고 나면 그때 우리 바로 꼭지점, 모서리, 면의 수도 같이 세워보는 활동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 문제와 이 문제는 동시에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주어진 재료로 각기둥과 각부를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주어진 재료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어떤 것부터 만들면 우리가 차례대로 다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생각 한번 선생님 들을 순 없지만, 자, 선생님 생각을 그럼 말해볼게요. 자, 선생님 생각에는 주어진 재료로 만들 수 있는 걸 다 만들어 보려면, 자, 주어진 재료가 제일 작게 드는 것부터 만들면 점점 많아지는 걸로 순서대로 만들어 보면 아무래도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전부 다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 생각할 때 일단은 주어진 재료가 작으려면, 자, 밑면의 변의 수가 많은 게 좋을까요? 작은 게 좋을까요? 맞습니다. 작은 게 좋겠죠. 그래서 어쨌든 제일 처음에는 밑면이 삼각형인 거, 제일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면 이제 점점 커지는 걸로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밑면은 삼각형으로 갈 거예요. 자, 삼각형으로 갈 거고, 자, 그 다음에 삼각뿔과 삼각기둥을 만든다면 어떤 게 재료가 작게 될까요? 맞습니다. 삼각뿔이 작게 되겠죠. 그러면 먼저 삼각뿔부터 한번 만드는 걸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선생님은 짧은 막대 가지고 먼저 해볼게요. 자, 짧은 막대로 이렇게 삼각형을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무 찰흙 3개와 짧은 막대 3개로 먼저 삼각형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짧은 막대 3개를 더 이용을 하면, 자, 이런 삼각뿔이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자, 선생님은 지금, 자, 여기 꼭지점 역할을 할 고무 찰흙은 4개를 이용했고, 긴 막대는 이용하지 않았고, 짧은 막대 6개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이런 모양을 생각을 했다면, 고무 찰흙은 4, 긴 막대는 0이고, 짧은 막대는 6이라고 적으면 되겠죠. 자, 이때 한번 우리 꼭지점, 모서리, 면도 한번 살펴봅시다. 꼭지점 모두 몇 개인가요? 자, 고무 찰흙 우리 4개가 있죠. 자, 그러면 꼭지점은 4라고 적으면 되고요. 자, 모서리는 어떻게 적으면 될까요? 자, 위에 옆면 모서리 3개, 그 다음에 밑면에 모서리 3개 해서 6개, 3 더하기 3, 6개 적으면 되고요. 자, 면은요, 면은 옆면이 3개, 밑면이 하나, 3 더하기 1에서 4라고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 자, 삼각기둥 지금 짧은 막대로 이렇게 했지만 긴 막대로도 똑같이 나오겠죠. 크기만 더 커지고, 그죠? 자, 그래서 자, 짧은 막대 6 아니고 긴 막대 6으로도 자, 똑같이 크기만 더 큰 이런 삼각뿔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삼각뿔도 만들 수 있는데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한번 선생님이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밑에는 같습니다. 자, 밑에는 같고요.
자, 우리 위에 기둥을 긴 막대로 한번 세워볼게요. 자, 옆면이 될 부분을 긴 막대를 이용해서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도 삼각 기둥, 삼각 뿔이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삼각 뿔은 총 3가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아까 제일 처음 했던 고무차륵 4개랑 짧은 막대 6개로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고무차륵 4개랑 긴 막대 6개로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긴 막대 3개, 짧은 막대 3개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우리가 삼각 뿔을 크기라든지 아니 모양이 다르게 3가지 종류를 만들어 봤는데요. 자, 밑에 꼭지점 모서리 면의 수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자, 크기나 모양은 달라졌지만 밑에 꼭지점 모서리 면의 수는 모두 같다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선생님은 삼각뿔만 제시를 먼저 했는데요. 우리 친구들도 지금 한 가지 적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삼각뿔, 그 다음에 삼각기둥도 만들 수 있을 거고, 뭐 사각뿔, 사각기둥, 아니면 오각뿔, 오각기둥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을 건데 주어진 재료로 만들 수 있는 건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우리 친구들 지금 한두 가지 적은 친구들은 잠시 영상을 멈추고 다른 것들은 어떤 것까지 가능하지 하는 것들도 생각해보고 조금 더 문제를 더 여러 가지로 방법으로 한번 풀어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선생님하고 정답을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방금 삼각뿔 해봤으니까 이번엔 삼각기둥을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방금 삼각뿔에서 여기 꼭지점이 될 수 있는 자, 요걸 하나 뗐습니다. 자, 떼고 나서 옆면에 요거는 위로 세웠습니다. 자, 우리 삼각기둥 기억나나요? 자, 옆면은 이렇게 밑면의 수직으로 전부 다 올라가야 되고, 그죠? 자, 그 다음에는 다시 합동으로 자, 밑면 두 밑면이 합동, 평행 합동이 되어야 되겠죠. 똑같은 크기로 되도록 이렇게 끼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 여기 자석 블럭이 옆으로 놔두면 잘 굴러가고 떼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선생님 떼기 편하게 이렇게 붙여놨으니까 저게 왜 세워져 있지 하는 부분은 우리 친구들 이해를 좀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삼각 기둥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이러면 이 두 삼각형은 크기가 같고요. 평행이고요. 자, 모양도 같은 합동입니다. 그 다음에 옆면은 이런 직사각형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삼각 기둥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러면 재료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고무차륵은 모두 몇 개 들어갔나요? 자, 삼각 기둥이니까 밑면에 이렇게 3개, 또 아래쪽에 있는 밑면에도 3개에서 밑면에 총 6개가 들어가죠. 자, 그래서 자, 꼭지점이 되는 고무차륵은 총 6개가 들어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긴 막대는 선생님이 몇 개를 이용했나요? 자, 지금 긴 막대는 3개를 그대로 이용했고요. 자, 짧은 막대는 이렇게 위에 3개, 밑에 3개에서 6개를 만들어줬습니다. 자, 그러면 꼭지점 모서리 면의 수를 볼까요? 자, 꼭지점, 자, 위에 3개, 밑에 3개에서 여기는 3 더하기 3에서 6이고요. 자, 모서리의 수는 자, 위에 거 3개, 중간에 3개, 아래 거 3개, 3이 3번 들어가기 때문에 3 곱하기 3 해서 9가 되겠습니다. 자, 면의 수는요, 옆면 삼각형이니까 옆면 3개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 하나, 위에 하나, 면이 2개가 더 있죠. 그래서 3 더하기 2 해서 5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삼각기둥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자, 친구들, 삼각기둥 요거 말고 다른 것도 만들 수 있나요? 자, 예를 들면 우리 긴 막대로만 이용하면 삼각기둥을 만들 수 있을까요? 자, 지금 긴 막대 우리가 3개 이용했고 3개가 남았습니다. 근데 긴 막대로만 만들려면 한쪽에는 밑면을 만들 수 있어도 부족하겠죠. 왜냐하면 총 모서리는 9개가 필요하니까. 긴 막대는 6개밖에 없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자, 긴 막대를 6개 이용하고 짧은 막대를 3개 이용을 하든지, 그게 아니면 짧은 막대는 12개가 많이 있으니까 12개가 있으니까 짧은 막대를 9개 이렇게 다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은 선생님이 시간 관계상 잠시 뒤에 완성 한 작품만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이 작품이 우리 제일 마지막에 있던 짧은 막대 9개로만 만든 삼각기둥, 그죠? 밑면이 삼각형이고
옆면은 직사각형이고 수직인 형태, 그죠? 자, 이런 모양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긴 막대 6개, 짧은 막대 3개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용하면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그죠? 긴 막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밑면은 크고요. 옆면은 이렇게 긴 직사각형의 형태가 나오는, 자,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무차등 6개, 긴 막대 6개, 짧은 막대 3개로도 삼각기둥이 가능하다는 거 우리 친구들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하고 지금까지 일단 삼각기둥 먼저 알아보았고요. 사각뿔, 사각기둥, 그 다음 오각뿔, 오각기둥, 그 다음 육각뿔, 육각기둥이 되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그러면 사각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각뿔은 자, 밑면에 꼭지점이 4개, 그 다음에 위에 꼭지점이 각뿔의 꼭지점 하나에서 총 5개가 되겠죠. 그러면 고무차르기 5개가 필요할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모서리가 이렇게 필요할 건데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은 우리가 짧은 나무 막대를 많으니까 짧은 막대를 모두 이용해서 일단 쉽게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모양이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자, 짧은 막대를 총 몇 개 이용했을까요? 자, 옆면에 4개, 그 다음 밑면에 4개에서 총 8개를 사용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짧은 막대 일부를 긴 막대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렇죠, 있겠죠. 자, 이 부분만, 위에 부분만 4개 한번 긴 막대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옆면만 긴 걸로 바꿨으니까. 이렇게 되면 짧은 막대 4개, 긴 막대로 4개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짧은 막대마저 긴 막대로 바꿀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우리가 긴 막대가 총 6개가 있으니까 위에 4개 사용했고 남은 건 이렇게 2개입니다. 2개이기 때문에 밑에도 긴 막대가 가지 못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사각뿔은 이렇게 2가지가 가능하다는 거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각 기둥은 또 몇 가지가 가능할까요? 우리 친구 잠시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 그럼 사각기둥 한번 살펴볼까요? 선생님 이렇게 먼저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사각기둥은 필요한 게 어떻게 될까요? 자, 위에 꼭지점 4개, 밑에 4개에서 총 8개가 필요하겠죠, 그죠? 우리가 꼭지점, 고무차르기 12개니까 꼭지점이 일단은 12개까지는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고무차르기 8개 필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일단 제일 작은 걸로만 이렇게 만들면 짧은 막대만 필요하겠죠. 총 몇 개가 사용됐을까요? 위에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옆에 4개, 밑에 4개가 이용됐네요. 그렇게 해서 총 12개가 이용됐습니다. 짧은 막대 이제 다 사용했네요. 다음에 이제 만들 수 있는 건 점점 줄어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고무차도 8개, 긴 막대 1개, 짧은 막대 12개로 이렇게 사각기둥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자, 꼭지점 어떻게 될까요? 자, 위에 4개, 그 다음에 밑에 4개 있죠. 자, 그래서 꼭지점은 8이 되고요. 사각기둥은. 그 다음 모서리는요. 모서리는 위에 4개, 옆에 4개, 아래에 4개 있으니까 4가 3번 더해졌으니까 4 곱하기 3에서 12 풀면 되고요. 자, 면은요. 면은 옆면에 4개, 그 다음에 위에 1개, 밑에 1개, 밑면이 2개 해서 4 더하기 2에서 6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짧은 막대로만 사용했는데 우리 역시 긴 막대로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바로 이 옆면 부분 긴 막대로 교체가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 자, 이런 형태의 사각기둥이 완성이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 긴 막대 4개, 그 다음에 짧은 막대 8개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네요. 역시 긴 막대만으로는 이제 힘들겠죠. 긴 막대는 이제 2개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가능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오각뿔, 오각기둥이 얼마만큼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각뿔 한번 살펴볼까요? 자, 오각뿔 그러면 자, 일단 밑면에 고무차를 5개, 그 다음 각뿔에 꼭지점 되는 거 위에 1개 해서 총 이렇게 꼭지점이 6개가 필요할 겁니다. 자, 그래서 고무차력은 6개 사용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일단 제일 작은 형태, 그죠? 짧은 막대만 사용하면 몇 개가 될까요? 자, 위에 모서리가 5개, 밑에가 5개, 5 더하기 5 해서 총 짧은 막대만 10개 사용될 겁니다. 아직 2개가 남았기 때문에 아직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자, 밑에 거 볼까요? 꼭지점 수는 자, 밑에 5개, 5 더하기 1해서 6이 되고요. 자, 모서리는 위에 5개, 밑에 5개, 5 더하기 5 해서 10이 되고요. 자, 면의 수는 옆면 5개, 그 다음 밑면 더하기 1 해서 5 더하기 1 해서 6.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긴 막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자, 역시 여기 옆면의 모서리는 긴 막대로 바꿀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바꾸면 자, 요런 형태가 나옵니다. 그죠? 밑면은 오각형, 옆면은 이렇게 좀 더 높아진 이렇게 각불이 나오네요. 오각불이. 자, 역시 고무차력 개수는 똑같고요. 자, 긴 막대가 이번엔 사용됐습니다. 몇 개 사용됐을까요? 자, 옆면에 요 수만큼, 그러니까 5개가 사용되었죠. 자, 그래서 긴 막대가 이번에는 5, 짧은 막대도 5, 그 다음에 꼭지점 모서리 면의 수는 똑같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오각 기둥은 얼마나 가능한지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각 기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고무차력은 위에 5개, 아래 5개, 10개, 우리 총 12개 있으니까 가능하고요. 그 다음 긴 막대, 일단 놔두고 최대한 짧은 막대를 이용해 봅시다. 자, 짧은 막대 이용하면 우리 오각 기둥 될까요? 자, 밑에 5개, 옆에 5개, 그 다음 위에 5개가 필요한데, 밑에 5개, 옆에 5개 하니까 10개를 사용했다, 그죠? 위에 몇 개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총 12개니까 위에는 이렇게 2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가 부족해서 오각 기둥이 안 되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짧은 막대로만 가지고는 이제 기둥은 안 된다는 거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각 기둥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긴 막대까지 이용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형태의 오각 기둥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위에 이렇게 짧은 거 5개, 밑에 5개, 그 다음 옆에는 긴 거 5개. 자, 이렇게 하면 총 모서리가 15개 만들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고무차력, 자, 위에 5개, 밑에 5개에서 10개 되고요. 긴 막대는 이렇게 옆에 5개, 짧은 막대는 위에 5개, 밑에 5개에서 10개. 이렇게 가지고 오각 기둥도 주어진 재료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때 꼭지쯤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위에 5개, 밑에 5개. 5 더하기 5, 아니면 5 곱하기 2. 이렇게 해서 10개 계산할 수 있고요. 자, 모서리의 수는요, 위에 5개, 옆에 5개, 밑에 5개. 5번이, 5개가 3번 있으니까 5 곱하기 3. 자, 이렇게 해서 15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면은요, 옆에 5개, 그 다음에 밑면 2개, 5 더하기 2 해서 7.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번에는 육각불, 육각기둥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그럼 육각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육각불 그러면 일단 꼭지점. 고무차력은 몇 개 필요할까요? 자, 밑에 6개 더하기 각불의 꼭지점 1 해서 총 7개가 필요하겠죠. 고무차력은 7개 우리 있으니까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막대는 모서리가 몇 개 있어야 될까요? 막대는 6 더하기 6, 총 12개 있으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긴 막대 6개, 짧은 막대 12개니까 짧은 막대 12개를 이용해서 한번 각불을 만들어 봅시다. 자,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선생님 그래서 먼저 만들어 봤습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짠. 이렇게 길이가 똑같은 게 이렇게 12개가 있으면 평면이 됩니다. 삼각형 합이 이렇게 여기 각 정삼각형이 되면 60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모이면 뿔이 되지 못하고 똑같은 길이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평면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입체도형이 아니고 평면도형, 육각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 짧은 막대 12개만 가지고는 우리가 육각뿔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만들 수가 있느냐? 자,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짧은 거 6개, 긴 거 6개를 이용할 때만 우리가 육각뿔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각뿔은 이렇게 한 가지 경우밖에 없다는 거 우리 친구들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꼭지점 세어볼까요? 꼭지점 있이 밑에 6개 더하기 각불의 꼭지점 1, 6 더하기 1에서 7 이렇게 되고요. 모서리는 옆에 6, 밑에 6, 6 더하기 6 해서 12. 자, 면은요, 옆에 6개, 그 다음 밑면 하나 6 더하기 1 해서 7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육각불은 우리가 이렇게 한 가지 경우밖에 없는 거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칠각불은 몇 개가 될까요? 자, 칠각불은 자, 일단 이제는 더 이상 짧은 걸로만 해결이 안 되겠죠. 긴 거 짧은 거가 섞였을 때만 가능한데 자, 칠각불이 되려면요. 자, 긴 막대 7개, 짧은 막대 7개 돼야지 칠각불이 가능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 긴 막대 몇 개 있죠? 맞습니다. 6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재료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육각뿔이 뿔 형태에서는 최고였습니다. 칠각뿔은 긴 막대가 부족해서
더 만들 수가 없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기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육각 기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육각 기둥이 되려면요. 자, 고무 찰흙은 몇 개 있어야 될까요? 자, 꼭지점이 위에 6개, 밑에 6개 해서 총 12개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고무 찰흙 다 사용을 했고요. 자, 긴막, 자, 모서리를 봅시다. 모서리는 총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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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개가 필요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짧은 걸로만 또 해결이 당연히 앞에 오각 기둥도 안 됐었거든요. 자, 2개 섞어야 되겠죠. 자, 긴 막대 6개, 짧은 막대 12개 해서 주어진 재료를 전부 다 사용했을 때, 자, 이런 육각 기둥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꼭지점 몇 개인가요? 자, 위에 6개, 밑에 6개 해서 총 12개가 되고요. 모서리는 6개, 옆에 6개, 아래 6개, 6 더하기 6 더하기 6 혹은 6 곱하기 3 해서 이렇게 18개라고 좀 적으면 되고요. 그 다음 면은요, 자, 옆면 6개, 그 다음에 아래 위에 2개 해서 6 더하기 2 해서 8개,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 자, 우리 모든 각기둥, 각부를 다 찾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연수는 팔각기둥을 만들려고 합니다. 팔각기둥을 만들기 위해 준비해야 할 고무 찰흙과 막대의 수를 구해보세요. 자, 팔각기둥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면이 8개가 있어야 되겠다. 그죠? 자, 위에 면이 8개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면이 8개 있어야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때 고무 찰흙은 꼭지점이 되는 부분이다. 그죠? 하나, 둘, 셋, 위에도 8개. 또 밑에도 이렇게 해서 8개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8 더하기 8.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고무 찰흙은 총 16개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막대는 몇 개 필요할까요? 자, 막대는 위에 이렇게 팔각형을 만들 때 8개. 자, 그 다음에 밑에 밑면 팔각형을 만들 때 8개. 그 다음에 이렇게 옆면 만들 때 8개가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8 더하기 8 더하기 8 혹은 8 곱하기 3 이렇게 해서 총 24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 친구들은 이제 따로 이렇게 세지 않아도 바로 구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자, 2번 문제도 한번 읽어보고 먼저 풀어보세요. 자, 그러면 2번 문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2번.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각기둥이나 각불이 무엇인지 알아맞혀 봅시다. 자, 슬기가 이야기하는 각기둥이나 각불을 알아맞혀 보세요. 자, 슬기가 이야기합니다. 자, 면이 7개예요. 꼭지점이 7개예요. 모서리가 12개예요. 어떤 도형일까요? 자, 우리 면 꼭지점 모서리 수가 알면, 수를 알면 우리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다. 그죠? 자, 면이 7개예요. 면이 7개 가능한, 자, 기둥은 뭐일까요? 자, 면이 7개가 되려면 밑면 2개가 있고 옆면이 5개 있어야 된다. 그죠? 그러면, 오각 기둥이 일단 가능하겠네요. 자, 면이 7개인 뿔도 있습니다. 그죠? 자, 뿔을 한번 볼까요? 자, 면이 7개 되는 뿔은요. 옆면이 6개, 밑면이 1개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러면 육각뿔 이렇게 되겠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면이 7개예요. 각기둥 아니면 각뿔입니다. 그러면 오각기둥 아니면 육각뿔. 둘 중에 하나라는 걸 벌써 유추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꼭지점이 7개예요. 여기서 결과가 나오네. 꼭지점이 7개면, 자, 육각뿔이 되겠다. 그죠? 밑에, 밑면에 꼭지점이 6개, 각뿔의 꼭지점 1개. 자, 오각기둥은 꼭지점이 몇 개일까요? 오각기둥은 위에 있는 밑면이 5개, 밑에 있는 밑면이 5개 해서 10개가 돼야 되는데, 7개라는 얘기는 육각뿔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모서리가 12개예요. 자, 육각뿔이니까 옆면에 모서리 6개, 그 다음에 밑면에 모서리 6개에서 육각뿔이 정답이라는 거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이렇게 육각뿔. 자, 육각뿔이면 이렇게 밑에, 그죠? 밑면에 면이 1개, 그 다음에 옆면 6개에서 7개고요. 그 다음에 꼭지점 7개. 자, 밑면에 꼭지점 6개, 각뿔의 꼭지점 1개, 6 더하기 1에서 7개. 모서리 12개. 자, 옆에 모서리 6개, 그 다음 밑에 모서리 6개 해서 12개. 자, 그래서 정답은 육각뿔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각기둥이나 각뿔 알아맞히기 문제를 만들어 보세요.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보는데, 자, 문제는 이 부분은 다 똑같고 숫자만 바꾸면 됩니다. 자, 예를 들면, 면이 6개예요. 꼭지점이 8개예요. 모서리가 12개예요. 자, 어떤 도형일까요?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우리 친구들 나름대로
면, 꽃지짐, 모서리 수만 바꿔서 문제를 한번 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수학책 42쪽, 43쪽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도전 다 성공했나요? 자, 우리 친구들이 다 도전을 성공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선생님은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아직 성공을 못했던 친구들은 조금 복습을 통해서 우리 배웠던 부분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우리 친구들 수고하셨습니다.